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문 기사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차세대 해외 송금 수단으로 왜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기존에 해외로 돈 보낼 때 쓰는 그 스위프트 방식 있잖아요. 이게 좀 느리고 또 수수료도 꽤 부담된다는 얘기는 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한 점이 많았죠, 사실.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뭔지, 기존 방식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변화인지 그 핵심 내용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쓰는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딱 1대1로 묶어놓은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아, 1대1로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가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안정성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군요. 가격 변동성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송금처럼 안정성이 중요한 거래에 쓰기 좋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중요한 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서 움직인다는 건데요. 아, 블록체인이요? 네. 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거래 기록을 여러 사람이 같이 투명하게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어떤 중간다리 없이도 개인들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간 기관이 없다. 네. 훨씬 직접적이고 투명해지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막 보내는 건 아니고요. 기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합법적인 금융 거래가 되려면 KYC,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죠. 네네, 고객 확인 절차. 맞아요. 그거랑 AML,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이런 규제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중간 기관 없이 직접 보낸다는 것부터가 벌써 기존 방식이랑 확 다른 느낌인데요. 그럼 기사에서 혹시 속도나 비용 차이 같은 것도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줬나요? 네,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해놨어요. 자료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면 거의 실시간이거나 좀 길어져도 10분 안에는 보통 완료가 된대요. 10분 안에요? 와, 네. 근데 기존 스위프트 방식은 아시다시피 뭐 국가나 은행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일에서 길면 3일 이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며칠씩 걸리죠. 시간만 빠른 게 아니고요. 비용 절감 효과도 이게 상당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는 보통 한 1에서 3% 수준으로 나오는데 스위프트는 이게 중개은행을 많이 거치다 보면 뭐 10% 가까이 될 때도 있거든요. 와, 며칠 걸리던 게 10분 안으로 줄고 수수료는 뭐 거의 몇 배 차이까지 날 수 있다니, 야,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송금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히 기술이 더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 시간 단축이랑 수수료 절감이 특히 정기적으로 본국에 돈 보내시는 해외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소액을 자주 보내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가져올 변화의 무게가 확 느껴지죠. 그래서 이미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 개발에 막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매력적인 기술이긴 한데, 그럼 뭐 앞으로 다 좋아지기만 하는 걸까요? 기사에서 혹시 좀 우려되는 점이나 넘어야 할 과제 같은 건 언급 안 했나요? 물론 좋은 점만 있지는 않죠. 기사에서도 가장 큰 과제로 지적하는 게 바로 이 규제 문제입니다. 아, 규제요. 네. 기술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각국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어떤 사업자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음, 기준이 명확해야 혼란이 없겠군요. 맞습니다. 이 규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리느냐가 이 스테이블 코인 송금 시장의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살펴본 이 기사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기존 SWF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 되려면 규제라는 아주 중요한 문턱을 넘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기사에서 말한 이 규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안정적인 환경이 딱 갖춰진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기술이 단순히 해외 송금 이걸 넘어서서요. 뭐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결제 같은 다른 금융 서비스 분야에는 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한번 그 잠재력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송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사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